자,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일단 네. 윤석열 후보께서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말씀의 골자는 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작이다.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 정치 공작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매체가 윤 후보를 특정해서 의혹을 보도했고 예. 또 20건이 넘는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기획 기사를 막 시나리오가 있는 듯이 하나씩 풀었잖아요. 또 지금 요 방송에서도 나오셨던데 이 매체 발행인하고 기자가 네.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서 보도들을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언론 보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언론인의 기본 자세에 맞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여당이 총공세를 했고 검찰이 감찰 지시를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엄호를 하면서 아주 대단히 신속하고 노골적으로 이런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채널A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원에 의해서 허위로 드러나긴 했지만 예. 어쨌든 권력과 일부 언론의 유착, 즉 권언 유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 그래서 여권에서 혹시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저희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또 다른 권한 유착이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어느 뉴스버스가 되는 거고요. 권한 여권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대변인께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합리성을 구성하는 건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권한 유착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채널A 때 나왔잖아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얼개. 예. 예,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합리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보다 이 매체에서 나온 보도의 합리성을 먼저 거론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일단 지금 근데 대변인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권한 유착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또 언론 보도 자체의 합리성도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여권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권, 검찰, 법무부 다 같이 일시에 공격을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유착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공작이라고 한다면 사전 공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대변인이 말씀하신 건 사후 반응인데요, 그거는. 아니, 공작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단어의 뜻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 공모가 있고 그래서 뭔가 모의한 정황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법리대로 맞춰간다고 한다면야 그 단어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러한 형태의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어제 괴문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괴문사라는 표현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쓴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하셨죠. 문서를 누군가가 작성을 했다고 보여졌는데 그 작성됐다고 지목된 사람이 자기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문서는 주인이 없는 문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칭 괴문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든 수사든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깔끔한데요. 제가 하나만 더 첨언을 한다면 지금 이 문서의 진위 여부라든지 뭐 김웅 의원과 뭐 제보자 등등 제3자들 간의 전달 과정이 어쨌든지 이런 내용들은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진실 게임이에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진실 게임 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고리, 즉 그 고발장이라고 하는 문서 작성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로 뭐 개입이 돼 있다든지 뭐 지시를 했다든지 묵인을 했다든지 이런 정도의 연결관계가 없다면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후보님께서 이거를 괴문서로 규정을 하면서 그 근거를 출처 불명으로 들었다면 제보자 같은 경우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카더라 통신 정도의 수준인데 근데 어제 후보님께서는 기자회견에서 이 제보자에 아주 강도 높게 비판성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후보께서 괴문서 규정했던 근거에 따르면 제보자에 대한 비판도 좀 너무 나간 비판 아닙니까?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 제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거의 자백을 했던데요. 부인한 걸로 저는 뭔가 기사를 읽었는데 아닙니까? 잘 보시면 본인이 제보자는 아니지만 문서 전달 과정이 어쨌든 본인이 연결고리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해 준 듯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네. 제보자 관련해서 특정인을 지목하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제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많은 보도와 그리고 소식들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들을 모두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언급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변인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신데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캠프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뉴스버스가 이걸 보도할 때도 뉴스버스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손준성 보냄이라는 어떤 이 그 정황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것도 그렇게 본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도할 수 있어요. 보도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왜 윤석열로 넘어가는 거에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실한 사실에 근접한 뭔가를 더 내줘야 이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로 이어지는 그 뭔가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손준성이라고 추정되는 손준성 검사라고 보이는 사람이 그 문서를 보냈다고 한 그 시점에 현직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이제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조사 결과 이 그 고발장 작성 주체가 만약에 손준성 검사로 확인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도 그것이 윤석열 후보와의 직접적인 상관성을 입증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든 안 했든 간에 네.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총장이 아닌데 그게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려면은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이라는 걸 작성할 당시에 네. 작성하게 된 이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다거나 뭔가 지시를 하는 듯한 암시를 줬다거나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라면 어떤 뜻인가요? 검찰 조직의 수장인데 네. 검찰에 소속된 현직 검사가 정당하지 못하게 또 사람들이 보기에 검사가 해서는 안 될 일로 생각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인식될 수 있을 만한 일을 했다는 점에서는 관리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사주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 후보께서 제기했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발장이 4월 3일에 작성이 된 건데 4월 3일에 있었던 일이 고발장 내용에 들어가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은 이게 사후 조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후 조작이라는 말까지 쓰긴 뭐한데 어쨌든 이 문서가 괴문서에 가깝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4월 3일에 보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발장 내용을 좀 꼼꼼히 봤더니 네. 이 고발장 내용에 4월 3일에 벌어진 일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네네. 조선일보가 제보자 X 관련 기사를 실은 것.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신문은 새벽에 나오니까 4월 3일 새벽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최광옥 대표가 전북 도의회 방문해서 기자회견했던 내용 중에 일부.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오전 10시 때 이루어졌던 행위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 바로 저희 방송인데요. 여기 나와서 했던 발언, 이 세 가지가 고발장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네. 아침 8시에 이루어졌던 인터뷰인데 근데 그 뉴스버스 보도를 보니까 이 고발장이 김웅 의원한테 전달됐다는 시각이 오후 4시 19분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네. 고발장 내용에 이걸 추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아니요. 왜냐하면 4월 3일에 벌어졌던 일이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게 괴문사라고 보는 근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되는 의혹과 이 문서가 4월 3일자 얘기들을 담은 4월 3일에 전송된 문서가 확실하냐는 얘기는 그렇게 연관성 있어 보이지 않아요. 4월 3일에 담을 수도 있겠죠. 시간적으로 바로 착수해서 밥도 안 먹고 막 열심히 고발장을 쓰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대변인께서 4월 3일을 거론하면서 괴문서로 볼 강력한 근거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거든요. 본질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알겠습니다. 역시 본질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 이 관계, 그다음에 여기서 윤석열 총장의 정말 지시나 묵인이 있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좀 드릴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유임을 요청한 바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일하는 과정에서 네. 능력을 인정받거나 일하기 편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유임을 해달라는 것하고 그것을 마치 추미애 후보가 표현하듯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였다. 네. 소위 말하는 오른팔이었다. 네. 그래서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사주할 수 있는 충분히 지근거리에는 측근이었다. 이런 프레임을 걸기 위한 아마 얘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르잖아요. 그럼,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대변인께서 도의적 책임은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책임의 행위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상황이 정확하게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라면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죠. 아, 대국민 사과. 예, 그 정도 이상의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